있어서 동시에 움직이는 동작을 지금까지 보셨습니다. 짚기를 할 때는 항상 어깨에 힘을 빼고 신속하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동시에 나가짚기를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동시에 나가짚기는 앞발이 먼저 움직인다라는 느낌으로 움직여 주셔야 되고 너무 넓게 벌리거나 해서는 너무 좁게 움직이거나 이럴 경우는 정확한 동작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보통 자기 어깨 넓이만큼 그리고 항상 동작을 하고 나서는 앞발로도 공격이 가능해야 되고 뒷발로도 공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발에 양발에 그러니까 50대 50의 힘을 줘야 되고 몸의 중심은 항상 두 발 사이에 두어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짚기는 과감성이 요구되는 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시범을 통해서 직접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발 바꿔. 하나, 둘.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일단 무릎을 약간 굽혀주세요.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어깨에 힘을 뺀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앞발이 먼저 움직이듯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는 느낌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발의 간격은 자기 어깨 넓이만큼 해줘야 돼요. 실시해 보겠습니다. 자, 앞발이 먼저 뜨면서 자, 하나. 그렇죠? 이때 또 너무 뛰어서 점프하듯이 동작을 실시하게 되면 소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뒤로 물고 자, 그래서 신속하게 움직인 다음에 움직이고 나서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 이 상황에서 언제든지 앞발로도 공격이 가능해야 되고 뒷발로도 공격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힘은 50대 50, 두 발에 50대 50으로 주시고 몸의 중심은 두 발 사이에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직접 다시 한번 시범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발 바꿔. 하나, 둘, 하나, 둘, 발 바꿔. 하나, 둘. 자, 한 걸음 나가짚기 동작도 동시에 나가짚기 형태와 거의 비슷합니다. 자, 한 발이 축이 되는 거죠. 이 앞발이 축이 돼서 움직이는 동작인데요. 뒷발이 움직일 때는 앞발을 스치면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 스치면서 신속하게 이동을 해줘야 되고 상체의 움직임은 가볍게 바꿔주는 형태. 이 동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동작이 제대로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유연하면서 민첩한 동작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자 바꿔보세요. 자, 바꾼 상태에서도 앞발로도 공격이 가능해야 되고 뒷발로도 공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도 자기 자신이 상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주어야만이 정확한 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발 바꿔. 하나, 둘, 하나, 둘, 발 바꿔. 하나, 둘. 자, 두 걸음 나가짚기도 한 걸음 나가짚기와 마찬가지로 뒷발이 움직일 때 축인발을 스치면서 움직여야 되고 상체를 가볍게 유지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가면서 상대가 물러가는 것을 따라가면서 공격하는 형태의 동작이 이루어져야만이 정확한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돌려서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하나 한번 바꿔주시고 이때 완전히 볶아줘야죠. 무릎 굽힌 상태에서 그 다음에 둘 다시 보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의 뒷발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앞발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여줘야지 예를 들어서 서서히 움직이는 형태가 빠르지 않다거나 아니면 어정쩡하게 움직일 때는 오히려 움직일 때 상대방이 역습을 해서 자신이 실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는 신속하고 재빠르게 움직여줘야만이 상대를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시범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발 바꿔. 하나, 둘,
우리가 기본 짓기에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실제 경기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나가짓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드럼새 자세에서 어떤 형태든 뭐 얼개를 닫힘새 자세든 열림새 자세이든 간에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그 기본 짓기를 응용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를 들면 한 걸음 나가짓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상대를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상대를 파악해서 자신보다 빠르거나 자신보다 받아차기가 아주 강한 선수에게 한 걸음 나가짓기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이 받아차겠죠.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를 자신이 예를 들어서 1회전을 경기를 했을 때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상대의 어떤 움직임 형태, 뭐 앞발을 잘 움직이느냐, 아니면 잘 움직이는 스타일이냐, 뒷발을 잘 이용하는 선수냐, 아니면 받아차기냐, 뭐 공격형이냐, 이런 그 상대의 유형에 따라서 이 짓기의 사용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직접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나가짓기에서 동시에 나간다고 그랬죠. 동시에 나간다고. 그랬을 경우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겠느냐.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바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때리겠으면 바로 뒷발을 받아차기 때문에 움직임을 줌으로써 상대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따라서 자기의 이 짓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리 싸움이에요. 결국은 이 사람이 잘 물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내가 이렇게만 했을 때도 물러나면서 받아차는 형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줬는데 물러나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는 자 한두 번 속임 동작을 줬다가 다음에는 변화를 다르게 줘야 되겠죠. 물러나다 자 이렇게 줘서 바로 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이 동작이 나가서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이때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뒷발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발이 먼저 뜨면서 이 발도 동시에 나가는 거죠. 동시에 이렇게 나가죠. 이때도 상대의 공격을 뒷발을 받아찰 수가 있기 때문에 앞발을 순간적으로 들어서 방어를 하거나 공격해보세요. 들어서 반격하거나 아니면 들어오죠. 공격할 때 주먹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똑같이 안 물렀다고 가정해봅시다. 물르지 않고 그것도 받았다 때렸다 하면 같이 때려서 작게 때려주는 이런 순간적인 어떤 응용 능력이 뛰어나야만이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자 이번에는 자 동시에 나간 것을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한 걸음 나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앞발이 축이 되겠죠. 앞발이 축에서 돌려서 이런 형태로 나가서 이렇게 때리는 것은 이미 상대가 어느 정도 경력 있는 선수나 아니면 빠른 선수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대가 잘 모르는 스타일이다 라고 했을 때 공격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 순간적으로 이 축이 돼서 빨리 나가야 되겠죠. 빨리 나가서 때려주는 거죠. 한 걸음 나가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빵 이렇게 때리는 거죠. 다시 자 여기서 자 하나 둘 해서 때려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물르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이 동작을 계속 실시하면 안 돼. 물르지 않았다 이거죠. 이렇게 줬는데 물르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붙어야 되겠죠. 이때 빨리 상대방이 공격을 따라 이 발을 공격하려고 그러면 빨리 이쪽으로 틀어줘야 되겠죠. 그럼 반대발로 왼발을 공격하겠다. 왼발을 공격하면 이쪽으로 돌아와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상대의 공격을 저지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번에는 자 두 번이죠. 두 번 뛰어들어가는 거죠. 두 번 이렇게 자 하나 둘 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이럴 경우 하나 둘 주고 땅 때려준다는 얘기죠. 이러는데 이때는 상대가 자주 물러나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력 차이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경기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물렀을 경우 과감하게 따라 들어가면서 발차기를 성공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지금 상황에서 뭐 돌려차기 가지고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때 상황에 맞게 뭐 다른 방향으로도 다른 기술로도 응용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무리한 동작으로 동작을 실시하다가는 오히려 상대에게 역습을 당해서 실점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러짓기는 동시에 물러짓기를 지금까지 보셨는데요. 동시에 나가짓기 형태와 정반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리는 똑같고요. 움직이는 발의 느낌만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동시에 나가짓기는 앞발이 먼저 나가는 느낌으로 동작을 실시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뒷발이 먼저 나가서 앞발이 끌어오는 형태, 그러면서 동시에 물러나는 형태로 동작을 실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자, 하나. 그렇죠? 이때 상체는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되고 상체 힘을 빼줘야 되겠죠. 그러나 내릴 때 손을 이렇게 내린다든가 이건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물려서 상대방의 허점을 노린 다음에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동작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동작을 취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범을 통해서 직접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발 바꿔. 하나, 둘, 하나, 둘, 발 바꿔. 하나, 둘. 자, 한 걸음 물러짓기 형태도 나가짓기 형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발이 뒤로 물러설 때 축인 발에 가장 가깝게 스치면서 물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공격을 꼭 상대가 공격했을 경우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한 걸음 물러짓기에서 다시 역습의 기회를 노리는 그런 이제 짓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발을 무릎을 약간 굽힌 상태에서 재빠르게 이 지지발을 스치면서 바로 뒤로 물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너무 넓게 잡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동작이 재빠르게 또 반응할 수 있는 동작이 늦어지기 때문에 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주고 바로 동작이 실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한 걸음 물러짓기 동작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자, 바로 바꿔. 하나, 둘, 하나, 둘, 좋아, 바로 바꿔. 자, 하나, 둘. 자, 이 상황에서 두 걸음 물러짓기 형태도 축인발에 가장 가깝게 스치면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고 발 들어서 뛰는 게 아니고 바닥을 스치듯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리를 짧게 완전하게 상체를 틀면서 이런 형태로 바꿔주는 게 아니고 상체는 그대로 약간 두면서 허리로만 들어서 하나, 둘 해서 움직여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 또 뒤로 더 도와야지. 자, 둘 해서 이런 형태. 그래서 중심이 항상 두 발 사이에 놓인 상태에서 발이 재빠르게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발 바꿔. 하나, 둘. 물러짓기를 실제 경기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직접 또 상대를 통해서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에 있어서 공격 일변도의 경기 운영보다는 또 상대의 공격을 어떻게 적절하게 빠지면서 상대를 받아차기로 응수해서 득점을 올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보자일수록 물러짓기 형태에 의한 공격 연습, 그러니까 받아차기 연습을 많이 훈련을 해서 숙달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니까 다치면서 자세든 아니면 발을 바꿔서 이런 형태든 어떤 형태든 상대의 공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다시 말 바꿔서. 그럼 이럴 경우 동시 물러짓기인데요. 동시 물러짓기를 이제 살펴보면 자, 때렸을 때 자, 이렇게 빠져. 이렇게 빠져서 내린 다음에 때리게 되면 사실 상당히 좀 시간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시간이 늦기 때문에 상대에 적절하게 이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반드시 이런 동작이 경기에서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길게 찼을 때 쭉 뻗어나가고 길게 떨어뜨려 놓는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받아차게 되면 정확하게 또 득점이 되는 경우가 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연습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발도 동시에 물러지기도 뒷발이 먼저 나오는 이런 앞발이 먼저 나오면서 이런 형태. 물론 이 경기에서는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뒷발이 움직여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같이. 그래서 두 발이 항상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뒷발도 공격이 가능하고 앞발도 공격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경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왜 위험스럽냐? 이런 경우는 예를 들자면 뛰어난 감각이 뛰어난 선수 같은 경우 또 그리고 경력이 많은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상황일 때 공격을 하게 되면은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실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예를 들어서 자 빨리 물론 이런 형태이지만 이렇게 움직인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때린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무방비 상태로 맞게 되는 실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자 이 뒷발이 직선으로 움직여서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은 상대의 공격에 따라서 특히 뭐 뒤차기나 돌려차기 할 때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사선으로 한 40도 정도로 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상대를 받아차게 되기는 훨씬 받아차기 하기가 용이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움직일 때 항상 자 공격해주죠. 자 이렇게 와서 딱 때려주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으로 자 이렇게 와서 딱 때려주는 거.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런데 그 뒤쪽에서 그대로 자 발을 뒤차기 잡아 쭉 바깥으로 공격해보세요. 이쪽으로 저를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선으로 움직이면서 상대를 공격한다는 거.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앞발 공격이나 뭐 뒷발 공격도 상관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한 발을 뒤로 빼면서 한 걸음 물러있게 하면서 하는 거죠. 그 형태는 이제 완전히 물르느냐 아니면 이 형태를 약간만 물렀다가 바로 때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약간 또 틀리겠죠. 그러니까 우선 이제 받아차기 할 때는 자 앞발 공격하죠. 빨리 이렇게 해서 약간만 움직여서 뒤로 빠지면서 때려주는 것이 훨씬 동작을 빨리 재빠르게 상대의 공격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괜히 어설프게 물러나서 어설프게 물러나면서 받으려다가 오히려 실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상대의 공격 사정거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그 기회를 찾는 또 상대 공격을 끊어버리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길게 빼지는 거죠. 이렇게 길게 다시 들어오죠. 공격해도 이렇게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대가 자신을 공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로 해보겠습니다. 빼서 딱 때려주고 그 다음에 완전히 길게 들을 때 빼서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런 형태로 해서 한 걸음 물러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걸음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효과적으로 들어왔을 때 들어와보세요. 이렇게 안 움직이고 붙어버리면 상대 공격을 저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대방 이렇게 빼서 이렇게 빼주는 것도 그 다음에 다음 동작 빼주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나 굳이 뭐 예를 들어서 경기 현장에서는 두 걸음, 세 걸음 이상 물러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걸음에서 때려 들어왔을 때 불어서 뭐 이렇게 붙는다든가 다음 동작 실시할 때 다시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동작 실시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뭐 붙은다든가 이런 형태로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걸음까지도 연습하는 이유는 이제 다양하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 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라는 것은 그래서 두 번 물러나는 것도 두 걸음 물러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기회를 봐서 공격하는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빗뛰어지기 동작은 축을 중심으로 해서 형태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발이 축이냐 아니면 뒷발이 축이냐. 지금 보신 동작은 뒷발이 축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앞발을 아주 잘 사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앞발로 돌려차기를 한다든가 앞발을 들었다 놨다든가 그럴 경우 뒷발을 공격했을 경우에는 상해의 위험성이 있거나 오히려 상대방에게 뒷발로 역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물론 본인이 민첩하게 움직인다는 전제하에서 사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발을 옆으로 90도로 빼서 다음 동작 앞으로 빨리 낸 다음에 왼발로 해서 다시 공격을 하는 겁니다. 하나, 옆으로 빼서 빨리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동작 발이 연결이 되는 거. 이런 형태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너무 뛰면서 동작을 이렇게 뛰면서 동작을 하는 것보다는 스치듯이 서서히 스텝을 밟고 있다 기회를 노리다가 옆으로 빠지면서 바로 공격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직접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발 바꿔. 하나, 둘, 하나, 둘, 발 바꿔. 하나, 둘. 자, 앞발이 축인 비껴주기 동작은 상대와 근접한 거리에서 상대가 발차기를 시도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비껴주기를 실시한 다음에 공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앞발이 축이 돼서 짧게 순간적으로 뒤로 뺀 다음에 뒤로 빼서 방향을 바꾼 다음에 짧게 동작을 실시해서 득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때 동작을 잘 상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상대와 근접한 거리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동작이 성공률이 높습니다. 순간적으로 좌우로 몸을 틀어주면서 바로 뒷발을 비껴주기를 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직접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바꿔서 하나, 둘. 비껴주기는 다시 말하면 사이드 스텝이죠. 그러니까 측면으로 이동하면서 상대를 공격하거나 상대의 공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피하기를 하거나 아니면 받아차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작을 실시할 수 있는 이제 직기 기술이죠. 그럼 직접 제가 설명을 길제 경기 상황에서 또 왜냐면 훈련 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껴주기를 응용할 수 있는가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제자리에서 뛰고 있으면서 상대의 공격이 앞발이 굉장히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럴 때 앞발을 이럴 때 공격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주는 척하면서 앞발을 옆으로 빼는 거죠. 옆으로 비켜서 공격하는 거, 상대의 공격을 이렇게 해서 딱 주면서 빼서 돌아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발을 90도 정도 움직여주면서 뒷발이 따라 들어오는 거죠. 재빠르게. 그러면서 바로 여기서 연결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바로 공격하는 이런 이때 이제 앞발 축이 되겠죠. 앞발이 이렇게 되니까 축이 되겠죠.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거 상대의 허를 찌르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상대방의 자기 자신의 움직임이 노출이 되어버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뒷발을 바로 공격해버리겠죠. 이럴 때 뒷발을 바로 공격해버린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앞발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발이 축이 돼서 움직이는 거.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죠.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죠. 공격해 들어온다. 붙었다 이거죠. 붙었을 경우 내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이죠. 그럴 때는 이제 앞발이 축이 돼서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가서 때려준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붙어있을 때 이렇게 빼서 뒷발을 빼서 짧게 상대로 공격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이때도 빠지면서 나래차기로 응수하는 그런 선수들이 요즘 굉장히 경기를 하면서 많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근접한 거리에 있을 때 이제 빼서 또 이쪽으로 뺀다든가 상대방이 이쪽으로 빼면 상대방이 이쪽으로 하겠죠. 맞지 않으려고.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빼는 거죠. 이렇게. 다시 이쪽으로 뺀다든가. 이래서 앞발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빼주면서 동작을 실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뺐을 때 서로 움직여 떼려고 그러겠죠. 그때 빼서 아니면 이쪽으로 빼서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형태의 놓여 있을 때 이제 이 비껴주기를 이용해서 상대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동작들을 앞발이 축이냐 뒷발이 축이냐 다른 약간의 차이가 있는 비껴주기를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뒤돌아짓기도 비껴짓기와 마찬가지로 축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앞발이 축이냐 뒷발이 축이냐에 따라서 동작의 변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도 지금 앞발을 중심축으로 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뒤돌아짓기를 하는 동작인데요. 움직일 때 움직이는 발이 뒷발이 앞발에 가깝게 움직이면서 순간적으로 동작을 짧게 상체를 틀어줘서 시선은 반드시 공격 방향을 보면서 동작을 실시해 주는 거죠. 이때 두 발의 균등하게 힘이 조절이 돼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하나, 그렇죠?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이 발에 스쳐서 나가주도록 해서요. 자, 하나, 그렇죠? 그래서 안정된 자세를 취해야만이 상대를 효과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발 바꿔. 하나, 둘, 하나, 둘, 발 바꿔서 하나, 둘. 자, 지금 같은 동작은 이제 앞발 축으로 해서 뒤돌아짓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뒷발을 축으로 해서 뒤돌아짓기를 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대의 공격을 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받아차기를 실시했을 경우 다시 나간 쪽으로 되돌아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때 그때는 단스럽게 원심력을 이용해서 돌아가는 방향 쪽으로 짓기를 실시하면은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쉽게 피하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순식간에 벌어지는 동작이기 때문에 재빨리 머리를 돌려서 상대를 주시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하나, 천천히 하나, 그렇죠? 이때도 모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중심발, 그러니까 축인발에 스치면서 재빠르게 동작을 실시해줘야 되고 어깨에 힘을 뺀 상태에서 동작을 실시를 해줘야만이 빠르고 정확한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자, 발 바꿔서 하나, 둘. 자, 뒤돌아짓기를 실제 경기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뒤돌아짓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대로 나가진다든가 물러진다든가 이런 형태보다는 상대를 교란하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오면서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을 할 때 상대가 갑자기 뒤로 돌아서 상대를 공격하는 상대의 허점을 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동작도 상대가 물러났을 때 이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상대 본인이 공격을 하려고 움직였을 때 상대가 무르지 않고 붙은다든가 가깝게 근접형으로 보이는 상대 이제 동작을 성공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돌아서 앞으로 나간다든가 상대의 공격 들어올 때 내가 뒤로 빠진다든가 이런 형태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돌면서 상대의 시선을 주시하면서 뒤로 있다가 다시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예상을 하지만 돌아서 하나 둘 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뒤로 돌아서 이때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발이 축이 돼서 그러니까 앞발의 바깥 방향으로 몸의 중심축 그러니까 도는 몸의 중심축이 바깥에 놓여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놓여 있을 경우에는 동작이 훨씬 크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동작이 노출이 되는 그래서 상대가 바로 받아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동작은 주의를 해야 되고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 자기 앞발의 축이지만은 자기 몸의 중심축을 앞발과 일직선상에 놓고 돌아줘야 한다는 여기서 돌아서 여기 돌아서 이렇게 때려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빨리 돌 때는 이 중심축에 움직이는 발이 뒷발이 가깝게 붙으면서 빨리 돌아주세요. 이렇게 돌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돌고 난 다음에 어느 발이든지 앞발이든지 뒷발이든지 공격이 가능한 동작 이런 동작을 해줘야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발의 축이 되면서 뒤돌아짓기 하는 것이죠. 그럼 뒷발은 어떻게 하느냐? 뒷발은 축은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격해 들어올 때 물론 뭐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도 빠진다는 얘기죠. 이 상황도 마찬가지죠. 이 발이 돌 때 움직이는 발이 축인 발에 그러니까 지지하는 발, 축인 발에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돌게 되지만 안 되죠. 순간적으로 허리를 짧게 회전을 시키면서 움직이는 발이 이 축인 발에 가깝게 돌아서 빨리 움직여줘야 되죠. 그래서 상대를 빨리 주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동작, 그러니까 상대 공격을 올 때 이렇게 공격하는 빠지는 기술보다는 이 동작은 예를 들자면 내가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빠졌다 이 말이 빠져서 바로 재빠르게 들어오는데 상대 공격을 재빠르게 들어왔다는 이거죠. 근데 이렇게 빠게 되면 들어오는 순간 내가 이렇게 빠게 되면 오히려 내가 맞죠. 이 뒤로 빠게 되면 중심이 이렇게 앞으로 갔었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면 늦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중심을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돌아서 빠져서 다시 상대를 공격을 피하는 그런 동작. 이 상대의 공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 피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때 이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축인 발에 움직이는 발이 가깝게 붙이면서 움직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시선입니다. 돌 때 재빠르게 예를 들어서 몸의 중심축을 짧게 해서 회전을 짧게 해서 바로 도는 경우인데 이때 시선을 그러니까 머리를 회전을 빨리 해서 상대를 주시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돌아서 빨리 주시를 해줘야만이 균형을 자기 몸의 균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간혹 보면은 여기서 도는 순간에 이제 물론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현상이 특히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이 머리를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밑에서 이렇게 하면서 도는 이제 그런 그 형태로 이제 도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우리 귀 내부에 이제 뭐 균형 감각을 유지해주는 이제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흔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균형 잡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돌 때 이 턱을 도는 방향 쪽으로 빨리 대빠르게 턱을 붙여준다 생각하고 돌아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턱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붙여주면은 훨씬 회전하는데 빠르고 또 용이하게 안전한 자세에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동작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앞발 축과 뒷발 축을 이용한 뒤돌아지기를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끌어짓기입니다. 끌어짓기도 축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짓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발이 중심축이죠. 앞발이 중심축이 돼서 바로 끌어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빠른 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빠른 발이 이 스텝을 이용해서 하는 발차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아니면 상대의 공격을 상체 변화 없이 그대로 두고 가서 다시 공격하는 이런 짓기 종류가 되겠죠. 이때도 자, 중심이 항상 이 어깨에 힘을 빼줘야 돼요. 어깨에 힘을 빼주고 재빠르게 뒷발을 빨리 앞발에 끌어올려서 앞발을 다시 앞으로 놓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럼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발 바꿔. 하나, 둘, 하나, 둘, 발 바꿔. 하나, 둘, 발 바꿔. 동시에 하나, 둘, 발 바꿔. 하나, 둘. 뒷발 축을 중심으로 한 끌어짓기.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뒷발이 중심이 돼서 앞발을 끌어서 상대방을 받아차는 받아차기를 시도할 때 이용되는 짓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뒷발이 고정된 상태에서 앞발을 자연스럽게 스쳐 끌면서 무릎을 접어 다시 공격하는 방법이 있고, 이때 그러니까 상체에 힘이 들어가 있을 때는 동작이 민첩하게 실시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동시에 두 발이 상대방의 공격이 오는 걸 보고 상대방이 길게 공격을 한다든가 이럴 때 두 발이 같이
동시에 물렀다가 같이 앞발을 끌어서 다시 공격하는 그런 형태가 있겠습니다. 자, 천천히 하나. 그렇죠? 끌어들여서 자, 때려줘요. 이때 자, 끌었는데 서버리면 안 되겠죠. 이때 끌면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대로 무릎 굽힌 상태에서 그대로 공격을 해줘. 다시 한번 하나. 자, 머리 이렇게 틀면 안 되겠죠? 그냥 들어와죠. 그냥 다시 한번 그냥 들어오자. 하나. 그래서 바로 무릎을 들어서 공격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하나, 둘, 바로 바꿔. 자, 하나, 둘. 자, 동시에 하나, 무릎을 더 접어주세요. 둘, 바로 바꿔. 자, 하나, 둘. 자, 끌어짓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끌어지기도 마찬가지로 앞발이 축이냐 아니면 뒷발이 축이냐에 따라서 동작의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끌어짓기 같은 경우 특히나 끌어짓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발차기가 절대적으로 이제 바로 연관이 되는 그런 이제 짓기 동작의 하나의 어떤 동작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직접 제가 보여드리면은 자 이런 상황이 있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자 앞발 물론 이제 경기장에서 우리가 그 빠른 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뒷발을 끌어서 앞발로 돌려차기는, 몸통 돌려차기는 그런 동작도 하나 이 끌어짓기 스텝이죠. 앞발이 축이 돼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가서 딱 때리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바로 발차기가 연결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뒷발을 끌으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가서 뒷발이 끌어서 갔을 때 가서 이렇게 다시 연결하는 이것도 하나의 이제 끌어는 스텝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뒷발이 끌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런 형태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동작. 그러니까 다시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와서 이런 동작보다는 바로 이제 앞발로 공격하는 이런 형태의 동작이 이제 끌어짓기의 하나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대가 이제 공격할 때 상대가 뭐 걸어 들어온다든가 걸어 들어오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올 때 앞발로 그냥 끌어서 이렇게 그래서 그냥 바로 때리는 뒷발이 중심이 되겠죠? 뒷발이 중심이 딱 때리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바로 때려서 이제 근력이 좋은 사람들은 들어오세요. 그 중심만 주면서 바로 뒤로 때릴 수가 있겠죠. 뒤로 끌어는 시간보다도 바로 약간 끌어주면서 뒷발에 중심을 주면서 바로 때리는 이런 형태. 이게 이제 뒷발에 끌어주는 거고 또 상대가 깊게 들어온다. 깊게 들어오고 그렇게는 이제 동시에 빠지면서 앞발을 끌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서 딱 공격해보세요. 공격. 빠른 발로 이렇게 딱 그렇죠. 같이 빠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체 변화가 없죠. 그냥 그대로 하나 둘 딱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뭐 다양하게 이런 동작도 실제 이제 경기에서 선수 본인이 상대의 공격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술의 가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동작이 하나가 완성이 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동작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근력이라든가 이런 체력이 필요하겠죠. 움직임이라는 것은 이 근력이나 유연성이나 근지구력 이런 게 복합적으로 강화가 되지 않는다면 동작을 실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는 것도 좀 전에 동시에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예를 들어서 느리다. 이 상대방보다 느리다라고 생각하자. 빨리 들어와보세요. 내가 먼저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동작을 정말 제대로 체크하고 제대로 간파를 해줘야 되겠죠. 어느 순간 들어올 때만 빠져서 딱 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중심이 뒤로 순간적으로 같이 움직였지만 때리는 순간에는 뒷발에 중심을 두면서 앞발을 들어서 딱 때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기가 상대방을 다음 동작을 못하게 붙는다든가 해줘야죠.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 때리고 나서 자 보여드릴까요? 자 때리고 나서 이렇게 물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동작이 바로 들어와서 바로 실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해설위원을 하면서도 설명하는 내용이 쭉 와서 때려서 다시 붙어줘야죠. 상대방 공격을 못하게끔요. 이게 물러나니까 적정한 상대로부터 그 적당한 그러니까 거리를 해줘버리기 때문에 상대가 공격을 차고 들어오면은 득점을 하고 바로 실점을 하는 이제 그런 어리석은 경기를 운영하는 선수들이 이제 가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주의하시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앞발축이냐 뒷발축이냐 어떤 끌어지기에 대한 그 시범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시범자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동작은 제자리에서 짓기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때도 어깨에 힘을 뺀 상태에서 두 발의 발끝의 방향은 45도 방향으로 해서 평행선을 이루어져야 되고, 한 발이 앞발이 정면으로 있다든가 뒷발이 뒷굽이 자세 형태로 돼서 중심이 뒤로 돼 있다든가 이런 형태는 좋지 않은 자세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발의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평행선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의 반동을 이용해서, 발목과 무릎의 반동을 이용해서 그대로 상대방을 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앞발 공격도 가능하고 뒷발 공격도 가능하고 앞으로 이동도 가능하고 측면으로 이동도 가능하고 뒤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게끔 동작을 취해줘야만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기다릴 때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 형태로 다시 한번 서서 해보겠습니다. 하나, 그렇죠. 자, 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약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세를 언제든지 상대의 공격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해줘야 되고, 또 경력이 많은 선수나 상대 선수 파악이 정확하고 예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자, 이런 형태 계속 규칙적으로 이런 형태는 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일 때 내 몸이 채공이 될 때 상대방이 공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방을 잘 관찰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움직여주는 거죠. 이런 형태로 움직여서 언제든지 가능할 때 움직이게끔 이렇게 움직여주는 형태. 이런 형태도 또 필요할 수 있겠죠. 계속 규칙적으로 이러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옆으로 발목을 이용해서 옆으로 이런 형태가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준비. 자, 시작. 그렇죠. 그런 형태로.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규칙적인 동작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발 바꿔. 자, 다음은 이제 제자리에서 짓기 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제자리 짓기라는 것은 이제 계속 경기를 이제 상대와 할 때 쭉 제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제자리에 서서 이렇게만 안 움직이면서 경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에게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의 동작을 감추는 거죠. 그렇다면, 자, 이렇게 힘주가 이대로 가볍게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피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상대에게 이제 그 속임 동작을 그러니까 앞발을 가볍게 깊게 주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약간 이게 몸을 가볍게 상체를 하면서 가볍게 띄워주면서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서 상대의 동작의 변화를 주게끔 만들고 그 상대의 허점을 노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뒷발이 들어온다. 이렇게 했는데 뒷발이 들어온다 할 때는 뒷발을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앞발이 들어온다. 그럴 때는 또 뭐 뒤차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중심은 50대 50으로. 그러니까 뭐 힘은 앞발과 뒷발은 50대 50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서 공격해보세요. 또 공격하면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 들어오면 같이 해서 동작을 끊어준다든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해서 또 경기를 운영할 수 있죠. 그러면 또 제자리에서 이럴 경우도 있죠. 뭐 앞발이 좋다든가 그럴 경우, 좀 전에 이제 비껴지기로 해서 동작을 실수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럴 경우에 이제 의도적으로 상대 공격 허점을 이제 유도하는 거죠. 공격을 이제 유도하는 거죠. 상대방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뛰고 있다가 가볍게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 공격할 걸 예상할 수도 있겠죠. 자, 습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오른발을 잘 찬다. 오른발 받아차기를 잘 찬다. 그럴 경우 이렇게 있다가 그걸 의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을 위해서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보통 바로 뒤차기로 바로 받아야 되겠죠. 바로. 여기서, 자, 여기서 두 받았다? 그럼 바로 뒤차기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파악을 했다는 얘기죠. 저 사람이 뒷발을 잘 받는다. 그럴 때, 자, 이 상황에서 들어올 걸 생각하고 똑같이 이 상황에 그대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들어온 거거든요. 그럴 때 바로 뒤차기로 응수를 하는 이런 이제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의할 때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하나, 둘, 이건 또 위험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이제, 불규칙적으로 이제 띄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냥 뛰기도 하고, 항상 언제든지 움직여요. 자, 동작. 이렇게 해서 빨리 움직이는 거. 그래서 다음 동작 연결한 거. 그래서, 이와 같은 동작을 가지고 실제 이제 경기에서 뭐 짓기를 이용한 뭐 발차기, 또 속임 동작을 이용한 발차기, 또 뭐 짓기를 이용한 다양한 어떤 공격 패턴을 가지고 경기를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내용을 시범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결짓기를 그럼 직접 나가짓기와 나가짓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동시에 나가는 것과 그 다음에 다시 한 걸음 나가서 짓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게 이제 연결짓기 연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 하나, 둘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연결짓기를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앞발이 먼저 나가도록 둘, 자세 바꿔서 자, 하나, 둘. 자, 이번에는 나가짓기에서 다시 물러짓기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 상황에서 꼭 공격 일변도로 공격만 하는 게 아니고 공격을 하다가 다시 물러났을 수도 있고 본인이 발차기를 시도하려고 발이 나갔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받아차기로 응수하려고 할 때 딛고 바로 빼서 다시 공격하는 그런 연습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만이 경기를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자 나가짓기를 한 다음에 다 없이 물러짓기 하는 이런 형태겠죠. 하나 나가짓기를 했죠. 근데 다시 이렇게 물러짓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나가짓기를 해서 다시 물러짓기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나가짓기 하고 동시에서 물러짓기 하는 형태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나가서 딱 넣어서 딱 다시 반대발이죠. 나가서 딱 이런 형태 되겠죠. 그럼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다음은 앞으로 나가면서 뒤돌아짓기로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동시에 나가서 뒤돌아짓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한 번은 나가면서 다시 뒤돌아짓는 이런 형태의 연결짓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걸음 나가면서 한 걸음 나가짓기 하고 난 다음에 뒤돌아짓기로 연결하는 동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형태가 되겠죠. 다시 한번 자, 하나, 둘 이런 형태. 그럼 다시 이 동작을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반대로 자, 하나, 둘. 자, 그다음 이번에는 자 앞으로 나가면서 짓기를 한 다음에 이제 비켜짓기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 자 한 걸음 나갔는데 앞발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공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다시 자 이렇게 형태가 있다가 자 하나, 둘 해서 이렇게. 그럼 이 동작도 다시 시범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좋았어. 자 반대로 자, 하나, 둘. 자 다음은 이제 끌어짓기입니다. 끌어짓기죠. 끌어짓기 동작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갔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공격했을 경우 그럴 경우 그 발로 다시 끌어서 공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끌어서 돼도 되고 이렇게 해서 끌어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그냥 이런 형태의 연결짓기가 있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두 발로 예를 들어서 동시에 나가는 거죠. 동시에 나가짓기 하죠.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바로 끌는 거죠. 앞발을 끌어서 그 다음에 반대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있어서 자 나갔어 딱 끌어서 이런 형태. 그럼 이것도 자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 자, 둘, 자, 발 바꿔. 자, 하나, 둘. 물러짓기를 이용한 연결짓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물러짓기 한 다음에 앞으로 나가짓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걸 연결해서 재빠르게 해보면은 여기서 자 하나, 둘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물러짓고 앞으로 다시 물러짓고 앞으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동작도 자, 시범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그래서 하나, 자, 둘,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자, 물러짓기에 이어서 나가짓기 형태가 됐었죠. 그럼 이번에는 물러짓기를 한 번 실시했는데 다시 공격을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물러짓는 두 번이 되겠죠. 두 번이. 그냥 물러짓기.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원하고 이런 형태. 그래서 두 번 연속해서 물러짓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볍게 한 다음에 툭 바로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겠죠. 다시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자, 그럼 이것도 시범을 통해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번에는 물러짓기에 의해서 다시 이제 뒤돌아짓기 하는 동작이 되겠죠. 뒤돌아짓기. 여기서 예를 들면 자, 한 번 물러짓기를 했죠. 그러면 다시 돌아서 다시 공격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반대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돌아서 하나, 이런 거죠. 자, 그럼 이 동작도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자, 둘, 자, 자세 바꿔서. 자, 하나, 둘,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 비켜짓기를 이용한 동작입니다. 비켜짓기를 이용한 동작이죠. 자, 돌아서 옆으로 빠져주는 거죠. 이런 형태죠. 자, 마찬가지죠. 돌아서 땅 때리는 이런 형태. 자, 이것도 자,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반대로 하나, 오케이, 둘. 자, 물러짓기에 의한 끌어짓기. 그러니까 물러짓고 난 다음에 앞발을 축으로 해서 끌느냐 아니면 뒷발을 중심축으로 해서 끌어주느냐에 따라서 기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자, 이렇게 한 걸음 물러짓죠. 그런 다음에 자, 상대 공격 온다 이거죠. 이렇게 와서 끌어서 이 발로 바로 연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작은 사실 굉장히 잘만 타이밍을 맞춘다든가 상대 공격을 적절하게 순간적으로 잘 피해서 동작을 실시한다면 오히려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계속 자신을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빠져서 바로 이걸로 때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률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 이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빨리 빠져서 땅 때려주는 거죠. 앞발로. 그런다. 이게 동작이 하나에서 있고요. 뒷발 축이죠. 그럼 이번에는 뒤에서 빼서 이번엔 바로 앞으로 바로 이제 연결해서 앞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하나 빼서 하나, 그 다음에 둘 빼서 하나 이런 형태. 자, 이런 형태를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발 바꿔. 하나, 둘. 다음 뒷발을 앞으로 끌는 거 준비. 자, 하나, 둘. 자세 바꿔. 하나, 둘. 비껴짓기를 이용한 연결짓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껴짓기는 그러니까 뒷발의 축이 돼서 앞발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있고, 뭐 앞발 축을 해서 뒷발을 움직여서 공격 기회를 잡는 그런 짓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뒷발을 축으로 해서 앞발이 움직인 다음에 다음 동작을 어떻게 짓기로 연결시키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껴짓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는 한 걸음 나가짓기죠. 이런 형태가 되겠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빨리 나가줘야 되겠죠. 이런 형태죠. 다시 반대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와서 바로 상대발을 빨리 앞으로 나가면서 한 걸음 나가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자면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물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빠졌는데 물르지 않았을 경우는 그냥 이 발로 공격하는 거죠. 그렇게 공격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물렸다 할 때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걸 공격해달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발 바꿔서. 자, 하나, 둘. 자, 다음은 이번에는 이제 비껴짓기에 의해서 이번에는 나가짓기가 아니고 이번에는 물러짓기입니다. 물러짓기. 그렇죠? 이렇게 와서 다시 물러서 다시 공격하는 거. 옆으로 물렀는데 옆으로 비껴짓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알고 공격했다 이거죠. 그럴 때 다시 빼서 때리거나 때려야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죠. 돌아서 이발을 빼거나 아니면 동시에 물러짓기를 해요. 그럼 이번에 동시에 물러서 상대를 받아차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하나, 둘 이런 형태. 자, 다음 옆으로는 다음 반대발이죠. 자, 하나, 둘 이런 형태. 반드시 여러분들이 모든 동작이 마찬가지죠. 공격할 때 발차기를 하거나 짓기를 하거나 속임 동작을 할 때 상대를 반드시 주시를 하고 동작을 실시해 줘야 된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점 명심하고 이번에는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반대로. 자, 하나, 둘. 자, 다음은 이 동작에서 비껴짓기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끌어서 뒷발이 중심축이 돼서 앞발을 끌어서 공격하는 그런 형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비껴짓기를 하죠. 이렇게 비껴짓기를 해서 다시 끌어서 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비껴짓기를 해서 다시 끌어서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앞발로 끄는 형태가 그런 형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딱 그냥 때려주는 거죠. 그냥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들어서 빡 바로 끌어주는 형태. 그런 형태의 동작을 다시 시범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발 바꿔서. 자, 하나, 둘. 뒤돌아짓기를 이용한 연결짓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뒤돌아짓기를 먼저 이렇게 실시한 다음 다시 이 동작이 예를 들어서 동작을 바로 돌려차기를 실시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가 그만큼 사정거리에 있지 않고 물러섰을 때는 다시 앞으로 나가서 한 걸음 나가서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연결짓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돌아서 하나, 둘. 자,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반대편 돌아서 하나.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시범을 통해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반대발로. 자, 하나, 둘. 자, 이번에는 앞으로 나가서 뒤돌아짓기에 이은 나가짓기였지만 이번에는 뒤돌아짓기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았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공격할 때는 뒤로 빼서 다시 공격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받는 거죠. 다시 뛰고 있다가 하나, 둘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 자, 둘, 자, 발 바꿔서. 자, 하나, 둘. 자, 이번에는 뒤돌아짓기에 이은 비껴짓기 동작을 연결시키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돌아서 하나 돌아왔죠? 그래서 앞발을 옆으로 빼서 다시 오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이렇게. 자, 반대발로. 하나, 둘,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직접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반대발. 자, 하나, 둘. 자, 이번에는 뒤돌아짓기와 뒤돌아짓기를 연결하는 겁니다. 돌아서, 자, 뒤돌아짓기 했죠? 이번엔 바로 돌아서 이런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돌아서, 하나, 둘. 되죠? 반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발 바꿔서. 자, 하나, 둘. 자, 그럼 이번에는 뒤돌아짓기 이은 끌어짓기 연결입니다. 이번엔 자, 앞으로 돌아왔죠? 그럼 두 발을 끌어서 다시 때리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끌어주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돌아서 하나, 이렇게 돌아서 하나, 둘 이렇게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럼
이 동작도 자,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바로 바꿔. 하나, 둘. 끌어짓기를 이용한 연결짓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끌어짓기는 뒷발이 축이 돼서 앞발로 끊는 동작과 또 앞발이 축이 돼서 뒷발이 끌어오는 동작, 그 다음에 홍시 나가면서 끊는 이런 동작을 기본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이 동작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기본적인 짓기를 배웠던 내용들 연결을 해서 짓기 동작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자, 먼저 자, 끌어짓죠. 끌어짓고 놓은 다음에 바로 앞발이 나가서 바로 나가는 형태. 나가는 형태가 되겠죠. 순간적으로 동작이 재빠르게 연결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죠. 끌어서 딱 놓고 하나 이렇게 하죠. 다음 놓고 자, 끌어서 하나, 둘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직접 시범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자세 낮춰주고 자, 하나, 둘. 자, 발 바꿔서 자, 하나, 둘. 자, 그럼 이번에는 자, 끌어짓기를 이용해서 다시 물러짓기 형태로 연결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끌어놨다. 그걸 바로 빼서 다음 동작을 취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반대로 자, 딱 놓고 하나 이런 형태. 자, 이 동작도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발 바꿔서 자, 하나, 둘. 자, 다음은 끌어짓기를 이용해서 다시 뒤돌아짓기로 연결하는 겁니다. 뒤돌아짓기. 그러니까 여기서 딱 놓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이런 형태. 다시 반대발도 마찬가지죠. 돌아서 놓고 하나 이런 형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놓고 바로 하나 이런 형태에서 자세를 낮춰줘야죠. 낮춰준 다음에 바로 동작이 발차기가 바로 실시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갖춰줘야 되는 거죠. 이때 상황에서 자, 이렇게 들고 놓고 뒤돌아서 짓기를 했는데 서 있다.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앉아서 바로 지면에 발력을 해서 다음 동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작도 그럼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자세 바꾸고. 자, 하나, 둘. 자, 다음은 자, 끌어짓기와 비껴짓기 연결입니다. 끌어짓기와 자, 끌어서 오는데 바로 옆으로 와서 딱 때리는 거죠. 이런 형태죠. 자, 이런 형태. 자, 끌어서 일단 끌어주죠. 하나 놓고 바로 옆으로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꿔주는 형태에서도 딱 놓고 바로 알아서 바로 방향을 바꿔줘서 상대방이 자신을 타겟으로 했을 때 혼동스럽게 만들어서 상대를 가격하는 그런 형태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동작도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발 바꿔서 자, 하나, 둘. 자, 다음은 자, 끌어짓기와 끌어짓기를 연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끌어짓기를 딱 했는데 다시 끌어주는 거예요. 다시 끌어주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자, 왔는데 끌어짓기가 못다. 그때 바로 끌은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뒤로 계속해서 물러나는 형태. 그런 형태 끌어짓기로서 끌어짓기입니다. 형태가 되겠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놓고 다시 하나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다시 여기서 자, 하나 놓고 하나 둘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시범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자, 발 바꿔서 하나, 둘. 하나,
그만. 자, 그럼 자, 발 바꿔주세요. 자, 속임 동작은 자신의 이 속임 동작을 통해서 상대방의 그 허점을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을 흐트러 놓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몸으로 속임 동작을 이제 실시하는데요. 이때 너무 앞발 쪽에 중심이 너무 가 있으면서 속임 동작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힘은 양발의 50대 50을 유지하려고 제대로 자기 자신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당연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 대신 어깨에 힘을 빼줘야 되겠죠. 그리고 좀 더 규칙적인 것보다는 자, 때로는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속아 넘어가지 않을 때는 좀 약간 동작을 크게 이 팔을 크게 주는 그런 형태도 또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훈련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 자, 하나. 자, 크게 동작을. 자, 둘. 자, 발 바꿨어. 하나. 둘. 자, 속임 동작을 이용한 실제 경기 상황에서 기술 사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단 두 가지 기술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겨루기 하는 자세죠. 겨루면서 자세죠.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줬을 때 상대 변화가 어떻게 오느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상대의 이 위치라든가 그 중심을 일단은 약간 흐트러 놓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움직이지 않았다 이거죠. 더 이상 추측만 하고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해서 그대로 때리면 되겠죠. 그대로 때리면 되고, 앞발을 이용해서 때리든 아니면 뒷발을 이용해서 옆구리 공격을 하든 어느 형태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일단 한번 물렀을 거라 생각하고, 가상을 해서 첫 번째 기술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하나, 땅! 따라 들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서 쥐고 있다가, 땅!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고, 이번에는 이렇게 줬는데 한 번 뒤로 물러지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들어가면 때려줄 거죠. 바로 때려줘야 되겠죠? 여기서. 자, 눈을 주시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땅! 바로. 약간 길게 때려줘야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왜냐? 한 걸음 물러지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까지 했던 동작을 두 선수가 나와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바꿔. 하나, 둘. 자, 이번 속임 동작은 몸으로 속임 동작을 주는 형태가 아니고 이번에는 앞발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발을 주면서, 자, 줘보세요. 주면서 정말 발차기를 하는 것처럼 동작을 취한 다음에 상대 변화에 따라서 본인이 공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가 바로 맞받아서 자 내리세요. 들어올 때 바로 받아차기를 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대신 자 이걸 지금 계속 해보세요. 자 하나, 자 또 내려주고 둘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경기에서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자 해보세요. 들었다가 놓으세요. 놓을 때 또 상대가 공격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들고 앞발을 들고 있던 하나 들고 이렇게 들고 있는 순간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넣고 이런 짧게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있죠. 이렇게 하나 짧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짧게 하나 이렇게 짧게도 해주고 때로는 자 하나 둘 들고 있다가 상대 움직임을 잘 체크를 한 다음에 공격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이 그리고 또 멀어지면 안 되겠죠. 멀어지게 되면은 상대방이 상대방이 손으로 앞발을 걷어내면서 공격할 때는 자기가 중심을 잡기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위험합니다. 오히려 역습을 당할 수가 있는데 최대한 자기 앞발을 자기 중심으로 짧게 해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그렇죠. 그래서 상대를 잘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천천히 할 것인가 빨리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빨리 해줄 것인가 아니면 천천히 이렇게 들고 있을 것인가. 들고 있으면 상대 공격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둘, 바꿔. 자, 하나, 둘. 자, 이번에는 몸으로 몸짓을 통해서 속임 동작을 줬는데 상대방이 그 속임 동작에 잘 현혹되지 않고 동작의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앞발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동작을 크게 해서 상대를 현혹하는, 그러니까 상대의 허점을 유도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기본에서 살펴보았듯이 뒷발을 끌어서 작게 주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된다면은, 자, 예를 들면 뒤차기로 공격을 한다. 일단은 밀어줘 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 오른발을 공격한다. 일단 방어를 해서, 물론 오른발의 득점을 상대가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상대의 움직임을 변화를 시켜준다는 게 첫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물렀거나 아니면 공격을 바로 맞받아치지 않았을 때는 속임 동작에 이은 발차기 공격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번 지금 상황에서 앞발을 주니까 상대방이 물른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과감하게 여러 이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앞발의 속임 동작을 주고 난 다음에 바로 돌개차기로 이어지는 그런 동작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자, 이렇게 앞발을 주는 거죠. 앞발을 줬죠. 돌아서 땅 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바로 돌개차기로 실시할 수 있고요. 자, 앞발을 줬는데 이 사람이 물르지 않게 가끔 붙으려고 그런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줬죠? 돌았는데 땅! 바로 때리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앞발을 이용해서 바로 때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땅!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보여주는 게 이제 하나의 예인데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선수 스스로 어떻게 그 상황을 순간적으로 발차기 동작으로 해서 아니면 주먹으로 아니면 스텝을 이용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선수들을 통해서 직접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먹 사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주먹은 주로 득점을 심판들이 주지 않기 때문에 주먹을 사용하지 않는 선수들이 많습니다만은, 득점에 가까울 정도로 사용을 하려면은 강하고 단일 동작으로 주먹 지르기를 했을 경우 득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득점을 올리는 상황보다도 주먹을 잘 사용하게 되면은 상대를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의 선수들은 주먹 사용을 전혀 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먹은 주로, 자, 뒷주먹을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겨루음새 자세에서 상대의 공격을 받아서 지르는 뒷주먹 지르기가 있고, 상대의 앞발, 그러니까 뒷발을 공격했을 때 뒷주먹이고, 앞발을 공격했을 경우 앞주먹을 사용해서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피하거나 아니면 방어를 해서 다시 역습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죠. 주먹 지르기 할 때 주의할 점은, 자, 주먹을 뒤로 빼면서 주먹을 지르는 게 아니고, 주먹은 항상 자기 체중이 실리는 주먹을 질러줘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손이 자기 몸으로부터 멀리 나가게 되면 팔로만 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몸이 가까운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이 주먹에 자기 체중의 힘이 실리기 때문에 강한 주먹을 지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먹을 뒤로 빼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뒤손을 틀어주면서, 아니면 앞발 기저매를 더 낮게 해주면서 안전한 자세에서 힘을 실어서 주먹을 질러줘야 되겠죠. 상대 공격을 놓고. 자, 시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둘, 셋, 단 앞주먹은 상대방의
무릎 접어 올리기는 상체와 하체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줘야만이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접어 올리기를 할 때는 무릎의 각도, 그러니까 무릎의 굽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면의 발력을 이용해서 자기 몸의 중심을 통해서 반드시 올려주고 발목은 펴준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무릎 올리기 할 시 주의할 사항은 두 손을 가볍게 자기 가슴 앞에 놓고 무릎 올림과 동시에 밑으로 손을 방하듯이 내려주면서 어깨에 힘을 뺀 상태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실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와 같은 형태로 동작을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릎 접어 올리기를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자, 각 발에 두 번씩 시작. 이때 무릎을 접어 올릴 때는 이 상체와 하체, 그러니까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조화를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어깨에 힘을 뺀 상태에서 유연한 자세로 서서 무릎을 접어 올려보세요. 접어서 무릎을 올리는데 이때 무릎의 각도가 너무 펴져 있거나 이럴 경우는 정확한 동작이 아닙니다. 무릎을 접어서 발목이 발끝이 지면을 향할 수 있도록 하고 상체가 약간 굽혀진 상태에서 두 손은 밑으로 내려줘야 됩니다. 방어의 개념이죠. 방어를 해준다는 형태로 해주고 바로 내린 데는 바로 가슴 앞에 올려서 다시 내려주는 형태. 그래서 두 무릎과 무릎이 교차하듯이 똑바로 올라와서 실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 발에 10개씩 시작! 자, 이번에는 두 번씩 올리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경기에서 여러분들이 상대 선수와 싸울 때 한 발을, 그러니까 오른발을 차고 난 다음에 다시 발을 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한 발에 두 번씩 올리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형태죠. 무릎을 접어서 무릎의 각도를 옆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런 형태 가지고 무릎을 완전히 접어야만이 돌려차기 시 정확하게 찰 수 있고 강하게 또 빠르게 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짧은 거리에서도 찰 수 있고 긴 거리에서도 상대가 긴 거리에 있을 때, 먼 거리에 있을 때도 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릎이 접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히 근접한 거리에서 상대를 돌려차기 기술로서 공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밀어놓고 차는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면 상대 선수로부터 득점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한 번 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지면으로 착지를 할 때 이 축인 발, 지지하는 발 쪽에 가깝게 올려서 다시 지면의 발력을 이용해서 재빠르게 다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 발에 두 번씩 준비 시작! 그만. 자, 이와 같은 형태로서 좀 더 한 번 동작을 끝 마치고 한 번 올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올라갈 때 다시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 몸의 중심을 약간 위로 끌어올리면서 연속적으로 동작을 재빠르게 실시하시면 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시범을 통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번엔 옆으로 올리기입니다. 그러니까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유연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서서 무릎을 올리는데 발 뒤꿈치가 밑으로 향하는 게 아니고 발 뒤꿈치가 엉덩이 쪽에 높이가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연습을 실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뒤꿈치를 끌어올리는데 무릎을 낮게 해서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성의 없는 자세로 동작을 실시하게 되면 연습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완전히 무릎 높이와 뒤꿈치 높이가 일직선상이 되게끔 만들어서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작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때 무릎과 뒤꿈치를 끌어올리는데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 같은 경우는 상체가 뒤로 기울게 되는데 뒤로 기울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선 상태에서 그대로 끌어올리는 형태. 이렇게 무릎을 펴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펴게 하게 되면은 효과가 덜하겠죠. 무릎을 완전히 접은 형태.
이런 형태로 해서 끌어올려서 연습을 실시하는 연습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회씩 시작! 자, 반대발. 자, 하나! 자, 이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끌어올려 보세요. 그래서 이때 무릎이 확실하게 무릎 높이와 뒤꿈치가 완전하게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발을 넣고 뒤쪽으로 발을 놓는 게 아니라 지지발을 앞으로 놔줘서 몸을 틀어서 다시 올리는 형태가 아니고 바로 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몸을 이렇게 해서 틀려서 올리게 되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자 올려보세요. 그래서 완전한 자세 이렇죠. 이렇게 해서 무릎을 폈을 때는 돌려차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시범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발 바꿔. 시작! 자, 이번에는 무릎을 그대로 반드시 올리는 형태가 아니라 약간 틀어주는 거죠. 힙을 같이 틀어서 무릎을 접어서 해준다는 거. 반드시 무릎을 완전하게 접어줘야 됩니다. 오금에 힘을 주고 무릎을 접어주고 발등에 발목에 힘을 줘서 발끝을 완전히 그러니까 발목을 편 상태에서 동작을 실시해 주어야만이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발 찰 때 발등 전체로 해서 돌려차기는 상대방의 득점 부위에 가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목이 구부러진 상태라든가 이런 형태는 안 되겠죠. 쭉 편 상태에서 동작을 실시해 준다. 그러나 이때 발만 가는 게 아니고 약간 상체도 들어오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때도 착지할 때는 지지발 쪽에 가깝게 착지를 해줘야만이 동작을 빠르게 다음 동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연습을 해주시고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5회씩 시작! 자, 이때 지금 이 학생처럼 약간의 지금 상체가 약간 이렇게 하나, 둘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형태가 아니고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그런 형태로 좌우로만 틀어주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상체를 구부렸다 폈다 하게 되면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발 쪽에 가깝게 스쳐서 바로 올려줄 수 있도록 이 힘을 빼줘야 돼요. 어깨에 힘을 빼줘야 돼요. 모든 발차기 기술들은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힘의 전달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작이 정확하게 나올 수 없고 또 빠른 동작을 실시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어깨는 유연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줘야만이 동작을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천천히 올려보겠습니다. 하나, 그렇죠? 이 상태에 약간 뒤축 올려주면 다 바로 놓고 또 반대발로 자, 그렇죠? 왼발, 오른발 두 발 모두 균형 있게 연습을 해줘야만이 실제 상황에서도 왼발, 오른발, 앞발, 뒷발 가리지 않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공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 손 내려주고, 자, 둘, 야, 같은 형태. 상체는 움직이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그럼 이 동작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번에는 한 발로, 그러니까 겨름새 자세에 서서 앞발로 그대로 끌어올리는 형태입니다. 조금 전에는 옆으로 완전 동작을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돌려차기 형태로 그대로 자세를 만들어서 그대로 하나, 둘 올리면서 약간 뻗어주는, 튀겨서 차주는 형태로 실시하면서 연속적으로 동작을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고 나서 지지발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면 절대적으로 동작을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실시하고 난 후 적당한 거리, 자기 어깨 넓이 정도 안에서 착지를 해주시면 연속적으로 빨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항상 상체에 힘을 빼고 시선은 정면, 상체는 그대로 두고 재빠르게 동작을 연속적으로 실시해주는 그러한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럼 직접 시범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에 이렇게 시작! 반대발 시작! 자, 이번에도
상체도 마찬가지죠. 모든 동작이 마찬가지듯이 상대방이 동작을 실시하면서 동작이 이 무릎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실시하게 되면은 긴 거리, 그러니까 상대가 멀리 있을 때만 공격이 가능한 거죠. 상대방이 근접한 거리로 다가왔을 때 재빠르게 신속하게 짧게 구불려서 짧게 때릴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무릎이나 아니면 정강이 쪽에 부딪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할 때 무릎을 펴는 상태가 아니라 무릎을 접어주세요. 지금 우리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약간 차면서 이렇게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아니고 구부려 딱 차면서 다시 뒤로 오는 형태 끌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상체는 그대로 놔두고 틀거나 뭐 허리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지지하는 발 앞쪽에 정면에 발을 착지시킨 다음에 연속적으로 동작을 실시해서 물론 연습하는 방법에서는 길게도 할 수 있고 짧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번은 길게 한 번은 짧게 이런 형태로 교대기도를 하면 더욱더 효과적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같은 각도로 해서 연속적으로 실시하면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준비. 자, 하나. 그렇죠? 또 들고 둘. 이때도 이런 형태보다는 발이 밑으로 오는 것보다도 약간 위로 들어서 엉덩이 쪽에 가깝게 올려놓고 동작을 실시하면 더욱더 정확한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럼 시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발 바꿔. 시작! 지금까지는 무릎 접어 올리기 동작을 제자리에 서서 동작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했던 동작을 나가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면서 혹은 뒤로 물러서면서 동작을 실시하면서 자신의 균형 감각과 거리 감각을 익히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똑같이 한 번 올리는 동작을, 한 번씩 올리는 동작을 연속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올리고 난 다음에 착지하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지하는 발로부터 멀리 착지를 하게 되면 동작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노출이 쉽게 되겠죠. 그렇다면 또 노출이 쉽게 되면 상대방에게 역습을 당할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정한 거리 내에서 횟수를 많이 하는 것, 반드시 뭐 정확하게 실시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정확하면서도 횟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전진하면서 동작을 실시할 때도 이 상체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리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상체를 이렇게 자꾸 숙여서 상체의 힘을 이용해서 동작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상체는 제자리에 놔두고 그러니까 상체는 어깨에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발만, 그러니까 다리만 접어서 올리는